안녕하십니까. 정비조합과 총회 진행자 국토계획경제연구원 원장 유영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탄생된 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소박한 서민들을 위한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어느 면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부담이 됨으로써 사실상 분양가가 좀 상승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 따라서 이것도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 의미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될 당시는 성장 일변도의 체계의 사회였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성장만큼 성장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관리체계입니다. 그러면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도 관리체계에 맞도록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 이것은 하루속히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의 법 체계에서 헌법은 어떻게 이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은 헌법이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보통 법도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 왕초법을 헌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아래 법이 있고 그 아래 시행령이 있고 그 아래 규칙이 있고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것을 헌법학자 한스 켄젤이라는 사람이 법 단계설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죠. 자,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은 약 142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또 이 내용을 잘 간추려 보면 3개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마무리되어지죠. 그러면 첫 번째 행정계획은 정비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정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이고, 세 번째 행정계획은 관리처분계획이죠. 이 모두가 다 행정계획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모든 행정계획의 특성은 수립권자와 결정권자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정비계획의 수립권자는 관에서 수립을 하는데 이건 하급 행정청에서 수립을 하죠. 그러고 나면 모든 행정계획은 이 행정계획에 의하여서 이해관계 당사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의견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공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공람은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그럼 이 공람 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그 공람 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는 수립한 사람이고 여기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관에서 하죠. 근데 여기서는 하급 행정청에서 수립을 하는데 이제는 상급 행정청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는 조합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람 역시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행하죠. 그리고 결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은 조합에서 수립을 해서 역시 조합원 여러분에게 공람 절차를 경유해서, 그리고 이것은 조합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되어지는데, 도시미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 관련된 이 세 차례에 걸친 행정계획의 숨은 뜻이 있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신 분의 토지를 조합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람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수용 대상자가 됩니다. 속상한 일이죠. 지금까지 정들어서 내가 살았던 곳이고 또 본인은 개발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조합은 행정청의 권한으로 그 토지를 수용하게 되고, 그 수용당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고 떠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보십시오.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에 동의를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집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국가는 내 재산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소를 제기했죠. 국가에서 대답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는 개인 소유 절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인 소유 절대의 원칙보다도 더 상위의 원칙으로 공공복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소를 제기하신 그 귀하의 동네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또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이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그 지역의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쾌적히 하기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조합 사업에 동의를 하든 아니면 수용에 결정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런 결정을 한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은 헌법적 근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이 도시민주거 환경정비법이 되어서 만들어졌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법적 법률 관계로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부산지방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어느 한 조합에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는 많은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를 볼모로 해서 병원 집기를 옮기고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고 이런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합에게 3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이 280명밖에 안 돼요. 무슨 수로 300억을 만들어서 그 병원 금고에 채워주겠습니까? 결국 조합에서는 법원에 사법부에 호소를 하게 됐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내렸을까요? 귀 병원은 종전자산 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떠나시고 그리고 이 병원이 이사를 가지 않음으로써 그 조합에서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발생된 지체배상, 금융비용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바람직한 결정입니다. 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목적과 국가적인 목적 그리고 개인적인 목적이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국가적인 일을 주민의 의지로서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과 또 대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은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좋은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사업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특정인, 특정 업체, 특정 지역을 위한 업체가 아니고 국가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도시 새마을운동입니다. 적극 참여하시고 이 사업이 완성된 후 큰 보람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보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사법부에서 결정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